자, 계속해서 우리 로드 팩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주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린 합이 몇 장이야? 이 5장에서 다 함께 쓰일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알 거예요. 자, 로드 팩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뭔가 한 번에 이게 어떤 의미다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기 때문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이것을 그냥 G값, G value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G 값을 가지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사실 항상 뒤까지 넘어가네. 이 1G의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비행기의 경우에 1G에서의 스톨은 노멀 스톨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그림 여기 우리는 비행을 하든 걷든 뛰든 상관없이 항상 1G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G가 더해지면은 중력이 저에게 주는 1G 값과 다른 G 값의 합이 바로 로드 팩터가 돼요. 이때는 사실은 더 이상 중력의 방향처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벡터 합의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이 로드 팩터가 G 값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래비티가 1G가 있는데 어떠한 다른 힘이 여기서 같은 방향으로 더 당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1G가 아니라 2G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이 길이만큼이 바로 G 값이 됩니다. G 값. 그래서 여기 보면은 for example, a load factor of 3G, load factor 3라는 것은 total load on an aircraft structure is 3 times its weight. 그렇죠? 이 weight가 1G이기 때문에 3배 하면은 3G가 이 비행기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로드 팩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로드 팩터가 중요한 이유. With the structural design of aircraft planned to withstand only a certain amount of overload, a knowledge of load factor has become essential for all pilots. Load factors are important for two reasons.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로드 팩터가 중요한데, 첫 번째, it is possible for pilot to impose a dangerous overload on the aircraft structure. 스트럭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두 번째, an increased load factor increase the stalling speed and make stalls possible at seemingly safe flight speed. 그렇죠? 두 가지에 대해서 로드 팩터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스트럭처, 두 번째는 스톨 스피드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럭처에 대한 로드 팩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로드 팩터가 어떻게 스트럭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스트럭처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Load factors in aircraft design 이렇게 해서 14 CFR에 비행기는 어느 정도의 로드 팩터를 견딜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1.5배의 로드는 세이프티 마진을 또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를 보면은 여기 우리가 운항을 하는 우리가 연습을 하는 그 뭐냐 세스나 172는 주로 노멀 카테고리거든요. 주로 이 노멀 카테고리는 CFR 규정에 따라서 3.8에서 마이너스 1.5G까지를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스트럭처가.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날개라든지 랜딩 기어라든지 아니면은 꼬리 날개의 스트럭처가 전부 다 이 3.8G를 최대한 이게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게를 조금 줄이면은 세스나 172도 유틸리티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4.4G까지 견딥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 무게의 4.4배까지 견딜 수 있는 스트럭처럴 스트렝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크로베틱은 보면은 6배까지 견딜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서 봅시다. 아까 보면은 1.5배의 세이프티 마진이 있다고 했죠. 여기 to limit the load given above a safety factor of 50% is add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유틸리티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4.4G인데 얘의 1.5배를 하면은 6.6G까지는 괜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잠시 보겠습니다. 얘는 VG 다이어그램인데 로드 팩터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스트럭처와 스톨 스피드. 이 모든 얘기가 사실은 이 그림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찾아봐 드릴게요. 보세요. 얘는 티피컬 VC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유틸리티 카테고리예요. 여기서는 유틸리티 카테고리는 4.4G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를 보시면은 4.4G까지 Normal Operating Range라고 써 있어요. 4.4G. 이게 4.4G예요. 여기가 4.4G. 그런데 50%의 세이프티 마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4.4G까지는 노멀 오퍼레이팅을 보장을 하고 스트럭처가 거기에 50%를 더한 6.6G까지는 얘가 페일하지 않도록 데미지는 스트럭처럴 데미지는 입을 수 있지만은 구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뒤틀릴 수는 있을지언정 얘가 부러지지는 않는 마진이 바로 6.6G입니다. 이게 50%를 더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여기서 이만큼이 100%라고 하면은 여기서 50%의 마진이 더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노멀 오퍼레이팅 레인지는 4.4G 거기에 50%의 세이프티 마진을 더한 게 6.6G까지 견딜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스트럭처 1번에 아까 위에서 얘기한 1번에 해당하는 스트럭처에 작용하는 로드 팩터예요. 그래서
요까지에 대한 설명은 대략 끝났고 load factors in steep turn. 이거 뭐 간단히 이제 보여주는 거, 이제 맛보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얘는 이제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스톨 스피드에 대한 거거든요. 첫 번째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첫 번째는 스트럭처가 카테고리에 따라서 견뎌야 하는 로드 팩터가 다른데 이 카테고리에 대한 로드 팩터의 값에 플러스 50%의 세이프티 마진이 존재한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고, 이게 뭐 약간의 조건이 있긴 해요. 뭐 4,000파운드 이상의 에어크래프트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된다 이런 건데, 어쨌든 그게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로드 팩터가 증가하면은 스톨 스피드가 높아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스톨 스피드는 높은 게 좋은가 낮은 게 좋은가? 스톨 스피드는 높은 게 좋은가 낮은 게 좋은가? 이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렇게 이게 V 속도라고 하면은 스톨 스피드가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VS가 그러면은 요 뒤에서는 날 수가 있고 요 아래에서는 못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톨 스피드가 낮다. 더 낮아졌다. 그러면은 내가 날 수 있는 속도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내가 날지 못하는 영역이 더 좁아지죠. 그래서 스톨 스피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모든 에어크래프트를 전부 다 스톨 스피드를 이렇게 굉장히 낮게 만들지 왜 이렇게 설명하기 복잡하게 어느 정도의 스톨 스피드를 가지고 있게 만드느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스톨 스피드가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 그 에어크래프트의 드래그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톨 스피드가 높은 비행기일수록 저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은 일장일단이라고 하잖아요. 스톨 스피드가 높으면은 에어크래프트가 빠르게 날 수가 있는 대신에 날지 못하는 이런 영역이 커지는 거고 스톨 스피드가 이제 낮아지면은 요만 에어크래프트는 더 안전해지지만은 실제로 빠른 속도로 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톨 스피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세이프티 면에서는 스톨 스피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 얘기를 알고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2번 넘버 2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스팁 턴을 하게 되면은 센트리퓨걸 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비티와 센트리퓨걸 포스가 합한 이 벡터가 로드 벡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로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팁 턴을 하게 되면은 로드 팩터가 증가한다. 로드 팩터가 LF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 로드 팩터스 and stalling speed. 왜 로드 팩터가 증가하면 스톨 스피드가 증가하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이 그래프 보시면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30도 뱅크까지는 로드 팩터가 거의 증가하지 않아요. 30도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턴을 할 때 30도 뱅크 이하로 주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 30도 뱅크 이상으로 뱅크가 높아지면은 뱅크 각이 깊어지면은 로드 팩터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스톨 스피드가 증가할 테고 순간적으로 스톨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는 이게 왜 로드 팩터가 높아지면은 왜 스톨 스피드가 높아지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로드 팩터가 높아지면은 왜 스톨 스피드가 높아지느냐? 뭐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요 요거 있잖아요. 이 그림 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걸 가지고 스톨 스피드를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도 저 역시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그런 뭐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십시오. 빈 공간을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 책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지 빈 공간이 없네요. 조금 빈 공간을 찾아서 뒤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있으니까요. 비행기의 윙은 사실 비행기의 윙은 비행기 무게가 예를 들어서 2,000파운드라고 해볼게요. 2,000파운드인데 비행기의 메인 윙은 2,000파운드 이상을 들어야 윙이 만들어내는 리프트가 2,000파운드가 되어야 할까? 2,000파운드 이하가 되어도 될까? 아니면 2,000파운드 이상이 되어야 할까? Straight and Level Flight에서 우리가 Straight and Level Flight이라고 하는 거는 Straight and Level Flight 그래서 Straight and Level Flight은 레터럴은 헤딩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고 레벨 플라잇은 고도가 일정한 그냥 말 그대로 쭉 직진 비행을 하는 거죠. 직선 비행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런 비행을 할 때 윙이 만들어내는 리프트는 이 웨이트 이상이어야 해요. 왜 그러냐? 이 스테빌리티 설명할 때도 했는데 여기가 CL Center of Lift 그리고 여기가 CG 그리고 여기가 Tail Down Force 이렇게 되거든요. CG가 모든 무게가 여기 걸쳐 있는 거죠. CG가 이만큼이고 Tail Down Force가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걸렸다. Tail Down Force가 이만큼이 있기 때문에 이 윙이 만들어내는 리프트는 CG의 값 플러스 Tail Down Force 값과 일치해야지 Straight and Level Flight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값이 얘네들보다 크다. 윙이 만들어내는 리프트가 이 CG 플러스 Tail Down Force의 값보다 크다. 이쪽이 크다.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위쪽으로 accelerate 하게 됩니다. 위쪽으로 가속을 하게 돼요. 위쪽으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포스가 더 크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속. 어쨌든 요거 개념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 비행기는 상식적으로 봐도 윙이 더 많은 리프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겠죠. 클라임 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윙이 만들어내는 리프트가 얘 두 개의 합과 일치해야 된다. 즉, 이 웨이트 1G 1G의 값을 가진 이 웨이트가 아래로 향하고 리프트는 이 위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로드 팩터를 더해 볼게요. 로드 팩터를 더해서
이렇게 로드 팩터를 더했어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마치 뭐 이런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보세요. 비행기가 느끼는 로드 팩터는 항상 코디네이트 플라이트를 하고 있으면은 항상 자신의 엉덩이의 수평인 방향에서 엉덩이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프트 이 윙이 만들어내는 리프트는 이 방향이 되는 거고요. 즉 로드 팩터에 대항해서 이 비행기는 리프트를 만들어내는데 로드 팩터가 2가 됐다. 이제 2G가 됐어요. 마치 이 비행기의 웨이트가 2배가 되는 거죠. 즉 2G가 되는 겁니다. 2G가 되면은 이 윙이 만들어내는 리프트는 테일 다운 포스는 속도가 똑같으니까는 테일 다운 포스는 똑같을 테고 웨이트는 2G로 늘어났고 윙은 그러면은 리프트 원래 만들어낸 리프트가 L이라고 하면은 얘는 뭐 1.99L 정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면 테일 다운 포스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는 어쨌든 거의 비례해서 증가한단 말이죠. 2G면은 이게 리프트도 2배를 만들어내야 돼요. 3배면은 3L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3배의 리프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리프트 공식을 한번 볼게요. 리프트는 2분의 1 러, 그 다음에 surface 그리고 앵글 오버 어택 맞나? 뭔가 하나 빠졌는데? 어쨌든 vs v 제곱 요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surface는 변하지 않고 공기 밀도도 그대로일 테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리프트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앵글 오브 어택을 증가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앵글 오브 어택이 증가되면은 리프트가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앵글 오브 어택이 증가하면은 리프트가 증가한다. 그쵸? 근데 여기 또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근데 원래의 그 앵글 오브 어택이 렐러티브 윈드가 이렇게 오고 있을 때 원래의 그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이 요만큼이라고 해요. 18도가 앵글 오버 그 크리티컬 앵글 오버 어택이다. 스토리 일어나는 크리티컬 앵글 오버 어택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그러면 원래는 이 비행기가 스트레이트 앤 레벨 플라이트를 하고 있을 때 3도로 날고 있었어요. 3도의 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이거 원래 원지 상황에서. 근데 2G 상황일 때는 얘는 러프하게 이런 식으로 8도 정도의 앵글 오브 어택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얘는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레벨 플라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디센드 하면 안 돼요. 이 가정은
이게 예를 들어서 스팁 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랄까 스팁 턴을 할 때 항상 고도를 지켜가면서 해야지 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G일 때는 3도인데 2G일 때는 8도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 비행기의 스톨 스피드가 얼마나 낮느냐라는 거는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과 현재 날고 있는 이 사이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스톨 스피드가 낮거든요. 얘는 이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스톨 스피드가 이 2G 로드 팩터가 2G인 경우에 스톨 스피드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과 현재 날고 있는 이 지금의 앵글 오브 어택 사이의 이 남은 각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약간 깨달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리프트. 이제 V 값을 제가 고정시켜 놨죠, 여기에. 그쵸? 근데 이 V 값을 조금씩 빼볼게요. 이 V 값을 조금씩 낮춰볼게요. 이 V 값을 조금씩 낮추면은 이 V 값을 조금씩 낮추면은 같은 리프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V 값을 조금씩 낮추면 앵글 오브 어택을 조금씩 늘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앤 레벨 플라이트를 지금 현재 100노트로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를 이제 90노트로 줄여볼게요. 90노트로. 그러면은 이 비행기의 앵글 오브 어택은 조금 증가할 테고 얘도 조금 증가할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이제 이게 이제 90너트일 때의 그림이고 80너트로 이제 낮춰볼게요. 80너트로 낮추면은 얘는 다시 원지인에는 이런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지고 있을 거고 2G인에는 이런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1G, 2G. 이제는 더 낮추겠습니다. 70너트로. 그러면 죄송합니다. 2G인에는 앵글 오브 어택이 이만큼이 될 테고 1G인에는 앵글 오브 어택이 이만큼이 필요해요. 70너트로 달릴 때는 70너트로 날아갈 때는 이게 1G고 2G. 이제 60너트. 힘들다. 60너트로 날아간다고 가정하면은 60너트일 때는 얘가 스톨 스피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0너트일 때는 이 2G에는 앵글 오브 어택이 이만큼 필요해요. 스톨 스피드예요. 예, 이 앵글 오브 어택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과 딱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1G에는 요만큼의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이만큼 공간이 남아 있죠. 얘는. 그렇죠? 그래서 2G인 애가 1G인 애보다 속도를 점점점 줄였을 때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에 먼저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드 팩터가 1 이상인 비행기는 스톨 스피드가 더 높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2G인에는 스톨 스피드가 60이라고 하면은
원주인에는 스톨 스피드가 이제 뭐 40 정도 이제 되는 거죠. 4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의 설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자, 여기 로드 팩터 앤 스토어 스피드에 대한 이 설명을 마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길게 풀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load factors and flight maneuvers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turn, 뭐 stall, spin, 뭐 high speed stall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rough air 이런 거. 그래서 이제 VG 다이어그램을 설명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로드 팩터와 첫 번째 스트럭처에 대한 그림을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스톨 스피드가 스톨 스피드를 이 그림 안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이제 이 그림의 효용은 다 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요 아랫부분은 원G 아랫부분은 지울게요. 얘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 영역을 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는 대상이 이제 간단해진 거죠. 1G 이상인 경우에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자, 1G 이상인 경우에는 스톨 스피드가 여기 보시면은 이 비행기의 스톨 스피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4노트예요. 이 비행기가 노멀 스톨 스피드는 64노트인데 아까처럼 이제 100나트로 달리고 있을 때 얘를 100나트로 날고 있을 때 얘한테 그 스팁 턴을 60도로 시키면은 딱 투지거든요. 스팁 턴을 60도로 이제 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더 많은 앵글 오브 어택이 필요하잖아요. 그때의 앵글 오브 어택은 예를 들어서 15도라고 하고 이 accelerated stall 얘는 앵글 오브 어택이 전부 다 18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3도 정도의 마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여기 요 마진. 즉 여기 이제 좀 비울게요. 아까 설명했던 거는 다 설명했으니까는. 즉 로드 팩터가 2가 되든 3이 되든 4가 되든 이 비행기는 사실 이 그린 에어리어 안에서는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로드 팩터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더 높은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지고 날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비행기는 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행기를 충분히 튼튼하게 지었기 때문에 날개에 걸리는 로드가 날개가 프로듀스하는 그 리프트가 원래 그 웨이트의 4배가 된다 하더라도 4배 그러니까 원래의 리프트는 1만 생산을 했는데 앵글 오브 어택을 높이 올려서 4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이 날개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리어는 버틸 수 있어요. 물론 4 이상을
생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5죠. 여기 6, 여기를 생산을 하게 되면 날개가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구부러지거나. 하지만 이 노멀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이 에어리어 안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매뉴버링 스피드가 여기 있죠. 매뉴버링 스피드. 매뉴버링 스피드 아래에서 매뉴버를 해서 많은 G를 걸었어요. 많은 G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120너트의 속도에서 4G를 걸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120너트로 갈 때 120너트로 날아가고 있으면서 G를 급격하게 올렸어요. 그러면은 4G가 여기 있는데 4G가 걸리기 전에 얘는 앵글 오브 어택이 18도를 쳐버리죠. 이 18도라고 하는 거는 노멀 제너럴 에비에이션에서 쓰는 그 에어크래프트의 대부분의 스톨 앵글 오브 어택이 18도라서 제가 18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18도에 닿기 전에 얘는 스톨이 걸려 아니 죄송합니다. 4G에 닿기 전에 얘는 앵글 오브 어택이 18도를 치게 됨으로써 스톨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비행기가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스톨이 걸렸으니까 리프트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날지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136노트에서 매뉴버를 한다고 쳐요. 136노트에서 매뉴버를 하게 되면은 4.4G까지 딱 걸려요. 에어크래프트 스트럭처의 맥시멈인데 에어크래프트가 견딜 수 있는 맥시멈 G가 4.4G잖아요. 여기에 딱 걸리면은 얘는 스트럭처 데미지를 입기 전에 얘는 스톨이 딱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비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어떻게 보면은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150너트에서 매뉴버링을 한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150너트로 날면서 로드 팩터를 점점점 올렸어요. 뱅크의 각을 깊게 하는 뱅크 각을 점점 깊게 해서 스팁 턴을 했어요. 말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은 점점 로드 팩터를 올렸는데 4.4주에도 얘는 아직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까지 마진이 이렇게 남아있죠. 얘는 지금 한 15도 정도의 앵글 오브 어택을 가지고 있는데 18도 이렇게 스톨이 걸리려면 아직 3도의 그 뭐랄까 마진이 남아있어요. 3도의 마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로드 팩터를 보세요. 4.4를 넘어서 지금 5.5까지 갔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4.4를 넘어서 5.5까지 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비행기는 스톨이 걸리지 않고 매뉴버링을 하면서 스트럭처럴 데미지가 일어나는 거죠. 즉 비행기는 돌고 있지만 비행기는 스팁턴을 하고 있지만은 스팁턴이 끝난 다음에는 이 비행기의 날개가 휘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뉴버링 스피드 이하의 스피드에서 매뉴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럭처 데미지가 일어나기 전에 스톨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버링 스피드를 매 비행마다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계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여기는 스톨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가? 자, 보시면 낮은 스피드에서 날게 되면은 이미 앵글 오브 어택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즉 100노트, 110노트 정도를 날려면은 이미 그 앵글 오브 어택이 5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150너트로 난다고 하면은 앵글 오브 어택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앵글 오브 어택이 1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만큼 얘는 아까 이렇게 각 설명드렸죠. 이렇게 110너트에서 시작한 친구는 요 정도 각을 죄송합니다. 요 정도 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150너트에서 시작한 애는 이 정도 각을 가지고 시작하거든요. 100 어디야 이거? 110너트에서 시작한 애는 이미 앵글 오브 어택이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갭밖에 없고 150너트에서 시작한 애는 앵글 오브 어택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마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버링 스피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비행기를 그 매뉴버할 때 내가 빠른 스피드가 아니라 매뉴버링 스피드까지 줄여서 비행을 그 매뉴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앵글 오브 어택을 충분히 넣어서 이 스톨 스피드를 앵글 오브 어택을 이미 충분히 조금 만들어서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까지 이 마진을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지 비행기가 스트럭처럴 데미지를 입기 전에 스톨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 VG 다이어그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이 너무 힘들었다. 이게 사람을 앞에다가 두고 설명을 하면은 좀 이렇게 눈빛도 교환이 되고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 번 더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혼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약간 힘들어졌네요. 어쨌든 VG 다이어그램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1번, 2번. 이 rate of turn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다음번에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로드 팩터에 대한 것만 했어요. 로드 팩터는 첫 번째는 1번은 스트럭처에 대한 거고 2번은 스톨 스피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로드 팩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